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단원 시작할 건데 비유동자산 중에 세 번째 유형자산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 수업 목표 함께 읽어볼 텐데 안 보이면 칠판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첫째, 유형자산의 정의를 쓸 수 있다. 둘째,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구별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동자산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죠. 유동자산은 어떤 자산이었죠? 그림에 보면 짧은 시간 동안 기업이 팔거나 사용하는 자산을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비유동자산은 어떤 자산일까요? 오랫동안 쓸 수. 그렇죠. 기업이 1년 이상 또는 정상 영업 주기 이상 동안 사용하거나 팔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울 비유동자산은 어떤 자산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떤 자산들이 있을까요? 건물이요. 건물 또 토지요. 토지. 지게차요. 맞아요. 지게차 같은 그런 차량 운반구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했을 때는 투자자산,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영업권 같은 기타의 무형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배울 유형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어떤 자산일지 한번 우리 이거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구입을 했어요. 이 버스는 형체가 있고 구체적인 모양이 있죠.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지만 유형자산은 보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해요.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샀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사용할까요? 오랫동안 사용하겠죠. 적어도 1년 이상은 이 버스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해요. 그러면 이 버스를 샀을 때 버스를 팔기 위해 샀을까요? 아니면 승객을 유치해서 그 승객을 유치한 돈을 이용하려고 샀을까요? 승객을 유치하려고요. 그렇죠. 팔려고 산 게 아니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해요. 우리 함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렇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기계요. 기계야 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여기 보면 다리 같은 거 보이죠? 구축물 같은 것도 유형자산에 속하고요. 그렇다 기계도 유형자산에 속해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사람을 이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노예제도죠. 사람은 유형자산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나 건물, 또 토지 같은 거 아니면 구축물 같은 게 유형자산에 속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과 오늘 배운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을 볼 때 우리 왜 샀는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야구니까는데 50개에 5,000원이면 와, 이거 장난이다. 하나에 1,000원씩만 팔아도 5만 원. 한번 봐봐요. 한 잔이 얼마예요? 이거 두 개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먹장갑도 하나 사야 되고 이게 얼마예요? 4,900원이요? 어우 씨 벌써 반을 썼네. 한 잔이 얼마예요? 노홍철은 연필을 왜 샀을까요? 그쵸, 팔려고 샀죠. 연필을 이용하려고 산 건 아니고 팔려고 샀죠. 그럼 팔려고 산 자산은 어떤 자산이죠? 재고자산이죠. 팔려고 사면은 재고자산이죠. 그다음에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산 정준하는 어떤 자산을 산 거죠? 유형자산이요. 그렇죠. 팔려고 그 물품을 팔려고 산 게 아니고 이 물품을
활동에서 다시 생산활동에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정준하가 산 물건은 유형자산에 속해요. 그래서 팔 목적으로 사면 재고자산이고 영업 목적으로 사면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왜 샀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 하나 낼게요. 소는 어떤 자산일까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그때그때 답이 달라지죠. 젖소를 볼까요? 젖소는 기업에서 왜 가지고 있죠? 우유. 그렇죠. 젖소를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유를 짜서 그 우유를 팔려고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우는 먹으려고요. 그렇죠. 팔려고 가지고 있죠. 소를 사서 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키워서 그거를 팔려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젖소는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죠?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요. 그리고 한우는 팔려고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자산.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이 자산을 구별을 할 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사용할 목적인지, 팔 목적인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유형자산을 샀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건물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러면 건물 살 때 어떤 비용이 들까요? 부동산 중개비, 세금 이것저것 많이 들죠.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듯이 자산은 내 거고 부채는 네 거고 자본은 진짜 내 거죠. 내 거가 되려면 세금도 내야 되고 토지 비용도 들고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은 모두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 자체만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운반비나 세금도 취득 비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건물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 50만 원을 좀 샀대요. 근데 밑에 보니까 계정과목에 선생님 손익계정은 빨간색으로 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검정색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취득세 5,000원이 있는데 이건 재무상태표니까 현금 5,000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취득세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면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죠. 그래서 취득세가 아니고 건물 5,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원가는 모두 유형자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나눠진 유인물 1번을 볼까요? 유인물 1번에 보면 영업용 토지를 구입하고 대금 12,000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토지를 구입하면서 중개 수수료 5,000원, 중기 이전료 500원, 취득세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그러면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일까요? 18,500원. 18,500원. 왜 18,500원이죠? 이거를 토지를 갖기 위해서 네.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 이것도 자산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 더해야 돼요. 네, 지영이 학생 참 잘했어요. 그래서 토지 그 자체의 비용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개 수수료 5,000원, 등기 이전료 500원, 그다음에 취득세 1,000원도 모두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유지비? 지붕이 날아갔을 때는 지붕을 고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구가 나가면 고쳐줘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 더러워지면 닦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 지출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지붕이 날아갔을 때 지붕을 고쳐주는 거 아니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을 시켜주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자본적 지출은 비용이 되게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럼 수익적 지출은 되게 좀 작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냈는데 별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유리창이 깨졌을 때 춥죠. 그래서 유리창 고치면 따뜻해지고 하지만 건물이 되게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잠깐 작은 비용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기에 비용을 하면 기업이 되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해주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 좀 작기 때문에 그냥 비용으로 단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는 엘리베이터나 피난시설 설치하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에는 유리를 대체하거나 벽에 도장, 뭐 페인트를 칠하고 아니면 기계 부속품을 대체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유인물 2번 볼까요? 유인물 2번에 보면 영업용 건물을 수선하고 수선비 5만 원을 지급할 때요. 수선비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수선비 35,000원 있고 잔액 또 수선비 15,000원 있죠. 비용이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수선비 15,000원 있는데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전 과목이 뭐죠? 대전에 장자액은 5만 원이죠. 그런데 수선비 중 35,000원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비용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자산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수선한 거죠, 여기서? 건물을 수선했으니까 수선비 35,000원이 아니고 건물 35,000원이죠. 이렇게 전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려고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언니가 대학교를 가더니 화장을 했어요. 잠시 못 알아보죠, 근데 살짝은. 근데 밤이 되면 언니가 화장을 지우면 이 언니가 내 언니가 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확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 같은 거는 수익적 지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성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아예 바뀌죠. 싹 바뀌죠. 밤이 돼도 안 바뀌죠. 이 실질적으로 얼굴이 변화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에요. 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지출을 했을 때 기업이 중요한 변화인지 일시적인 변화인지 구분을 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은 수익적 지출, 성형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의 정의를 우리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빈칸에 잠깐 써보도록 해요. 썼죠? 네. 그러면 한번 말해볼 사람. 제가 친구가 말해볼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네. 기업이 장시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이용한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잘했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죠. 그러면 확인학습지 나눠드릴게요. 이거 나눠. 다 풀었죠?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 기업이 장기간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어떤 자산이죠? 유형자산. 그쵸. 유형자산이죠. 네. 그러면 자산을 1년 또는 어떤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죠? 손 들고 말해볼까요? 네. 정상 영업주기. 그렇죠. 빠밤. 자산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죠. 정상 영업주기는 왜 어떤 거죠? 네? 정상 영업주기는 어떤 거죠? 기업이 정한 네. 주기. 딱 네,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만 한철 장사를 하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유용자산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정상 영업주기라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4번 문제 풀게요. 기계의 구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다. 장부에 기록할 기계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저요. 네, 36,000원이요. 왜 36,000원이죠? 자산을 이용하기 전에 모든 원가를 포함해야 돼요. 그쵸. 구입가 말고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까지 모두 포함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000원, 20,000원, 5,000원, 1,000원을 가서 해서 36,000원이 나오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교과서로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해봅시다. 교과서 85페이지를 보면 맨 윗페이지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 밑줄 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산이다. 기업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영업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기업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더 알고 싶은 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3번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이해했죠? 성형과 화장.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 밑에 확인학습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나와준 프린트 밑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감가상각비를 배울 건데요. 자산이 비용이 되는 감가상각비 배울 건데 감가상각비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감가상각비는 왜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확인학습지 풀어보고 감가상각비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수업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